2. 수비형 미드필더의 움직임. 1. 상대 공격. 우리가 아직 수비 진영 못 갖춤. 상대 역습 상황에서 모든 포지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연입니다. 이건 당연히 모든 선수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상식 같은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상대의 역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을 빼앗긴 직후입니다. 그리고 축구에서 상대방에게 볼을 빼앗기고 소유권을 되찾는 최적의 시점은 볼을 빼앗긴 직후 약 5초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팀이 볼을 소유하는 동안 상대는 수비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아직 작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흩어지면서 본격적인 역습에 나서기 전에, 즉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높은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수비를 해주는 것이 상대의 역습을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볼을 빼앗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볼을 빼앗긴 직후에 온 힘을 다해 압박을 하는 것이 상대의 실수라도 유발해서 우리 팀 동료에게 볼을 빼앗을 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볼을 빼앗아 오는 것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들이 힘든 거죠. 공도 잘 차야 하고 많이 뛰어야 하니까. 2. 상대 공격, 우리가 수비 진영 갖춤. 앞선 설명처럼 포백 라인을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는 센터백들 앞쪽으로 상대 공격수가 자유롭게 침투하거나 슈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입니다. 수비 라인, 특히 센터백들이 상대 공격수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될 경우 한 번의 드리블이나 플레이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공격수가 우리 센터백과 편안한 상태에서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포백 라인 보호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부터 우리 페널티 박스까지 계속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상당합니다. 축구에서 수적 우위라는 것보다 강한 무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 팀이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뛰어주는 것, 그 자체로 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팀에서 볼 컨트롤, 키핑, 패스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지만 많이 못 뛰어서 볼백의 수비 보호가 안 되는 수비형 미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반대로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정말 많이 뛰어서 폭백에 대한 수비 보호가 잘 되는 수비형 미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누구를 수비형 미들로 써야 할까요? 정답은 전체적인 실력이 높은 팀일수록 기술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실력이 높은 팀일수록 볼에 대한 소유 점유율이 극적으로 높고,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하러 뛰어다닐 일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마추어 축구에서의 현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술적으로도 우수한데 포백 보호까지 하면서 많이 뛴다? 그분들을 우리는 선수라고 부릅니다. 경기 중에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드리블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갔냐 하기에 애매한 위치다. 그러면 무조건 수비형 미들이 가야 합니다. 3. 우리 공격, 상대가 수비 진영 못 갖춤. 우리의 역습 상황입니다. 이때의 패스 길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수비형 미드필더는 가장 먼저 한 번의 패스로 바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위치의 선수입니다. 그것이 우리 포워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윙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확률적으로 상대가 공격을 하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볼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비 진영을 아직 못 갖춘 상황에서 상대가 공격하던 반대 방향으로 볼을 전달하는 것이 당연히 수비 숫자가 더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습 상황에서의 패스길은 사이드 방향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스길의 두 번째는 가운데에 있는 우리 공격형 미들이나 포워드에게 볼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왜 중앙 지역이 1번이 아니라 2번이 되느냐 하면 항상 중앙 지역에는 수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워드에게 볼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포워드가 돌아서서 해결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포워드에게 다시 리턴 패스를 받기 위해 움직이고 그 리턴 패스를 다시 논스톱으로 수비 뒷공간에 놓는 패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의 패스로 카운터 어택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패스의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3번 이내의 패스를 잘 살리지 못한다면 역습 기회는 거의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조기 축구에서는 5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러한 카운터 어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롱킥도 잘 차야 하고 미리 우리 공격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포워드에게 리턴 패스 받는 3자 패스가 매우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조기 축구에서 3자 패스의 의미는 우선 2선의 선수가 1선의 선수에게 패스하고 그 공을 다시 2선의 선수가 리턴받아서 1선 위치에 또 다른 제3의 선수에게 오픈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패스가 유용한 이유는 첫 번째는 논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빠르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선의 선수에게 처음 패스가 이루어질 때 수비수들의 위치가 일선 공격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4. 우리 공격, 상대가 수비 진영 갖춤. 상대가 수비 진영을 갖추었을 때는 공격 방향을 한쪽으로만 몰면 막히기 쉽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후방에서 좌우로 볼을 순환시켜서 수비 라인의 균형을 흔들어야 합니다. 이때 볼을 빠르게 돌릴 수 있다면 상대 압박 타이밍을 깨고 빈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의 패스길의 우선순위는 먼저 우리 동료 미드필더들과 혹은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과 지속적으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세 번의 짧은 패스가 마치 상대 선수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었을 때 벼락처럼 한 번에 반대로 오픈을 하든 가운데 포워드에게 볼이 투입되든 해야 합니다. 미드필더라는 위치 자체가 사이드나 공격, 수비수들과 다르게 전체 방향이 모두 열려있기 때문에 패스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패스길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을 세워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상대가 쉽게 끌려 나오지 않는다면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가 끌려 나오도록 하고 상대의 라인에 잠깐 생기는 틈을 찾아서 전진 패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클리어링 한다면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그 볼을 따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때 만약 그 세컨드 볼을 잡지 못하면 상대의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역습에 대해 대비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수비 가담의 비중이 조금 더 낮기 때문이죠.